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 정신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도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일본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최고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저 또한 태 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2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자초지정을 내는데 설명을 하더라고. 괜찮으시냐고 죄송하다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정치와이드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속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인데요. 대통령, 야당 원내대표 만나는 것 괴념치 않겠다. 자, 그렇다면 본인을 만나기 전에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도 상관이 없다. 이 뜻을 밝힌 겁니다. 앞서서 박광원 원내대표는 지금 정무수석을 만나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당대표부터 만나는 게 먼저다는 취지를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방금 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거 괴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 변화가 좀 생기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속보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치와이드의 첫 번째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이겁니다. 그대로 되갚은 안철수, 나는 의심한다 이 뜻일까? 앞서 전해드린 이상 토크에서 안 의원 나오셨죠? 이 얘기 좀 하셨는데 뭐 애정이 있어서 뭐 영상 만평에서는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진짜 이유가 뭔지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안철수 의원의 발언도 있고요. 앞서서 이진복 정무수석의 얘기도 있습니다. 연속해서 들어보시죠.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후보들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무 개입성이 아닌가요? 이것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도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 때문에 대법원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아, 이게 뭐 서로 주고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받아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앞서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기찬 변호사와 김유정 전 의원님은 이 안철수 의원의 지금 이 물음표가 찍힌 이 생각이 뭘까를 좀 이따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앞서서요.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겪었던 일들이 여기 정리돼 있어요. 대선 때 단일화, 전당대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뭐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이런 얘기. 그리고 받아친 말도 있고요. 자, 이런 걸 겪은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이 파문과 관련해서 저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랬을까? 이 얘기를 좀 하나씩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용산에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래서 저 물음표. 예, 지금 용산에 하고 싶은 말. 근데 아직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뭘 하고 싶은 건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철수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철수라고 저는 철수하지 않는다. 그 철수는 어디에서 철수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란 정치 세력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아, 또 영상과의 관계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어필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거든요. 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긍정적인 평을 해서 대통령의 그 속내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진복 수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충고성 발언을 한 것이고 대통령과 관련된 척을 지르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이거는 오롯이 이진복 정무수석을 향한 말일 뿐이다 이겁니까? 저는 관심을 끌 만한 멘트를 생각해내신 것 같고 아. 사실 이전과는 약간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전에는 예. 먼저 안철수 의원께서 윤한연대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이 마치 특정한 후보를 염두에 둔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이다라고 예.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경고성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먼저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이렇게 할 일도 없다라는 이제 순서에 관련된 표현이었는데 예. 지금 약간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본인은 때문에 부인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언론의 관심을 좀 끌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고 예. 더불어서 나도 있다라는 이제 어떤 존재감에 대한 표시. 그럼 용산에 어필. 지금 나도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많이 드러나 있지 않으신데 예. 안철수 의원이 사실 국민의힘의 특정 정치 세력을 같이 들어왔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좀 두각을 나타내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어쨌든 다음 총선이나 다음 대선 후보 과정에서 본인도 있다라는 어떤 존재감에 대한 어필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지금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러니까 나 지금 정치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싶어서 저런 말을 꺼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몇몇 분들이 총선 전에 뭐 당을 차리니 예. 이 정치 세력과 결별해서 아. 차리니 어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이른바 일부, 제3당 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제3당이라고 표현하기까지 뭐 해도 예, 예. 일부 공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일부 정치 세력이 예. 당을 만들거나 다른 당에 나가서 합친다라는 이제 이런 일부 시각들이 있는데 그런 시각들을 놓고 보면 나는 안 나간다. 나는 여기서 뭐 여러 예. 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필이 아닐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은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용산에 하고 싶은 말 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 먼저 좀 추정해 주시죠. 저는 뭐 윤기찬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깊게 생각은 못 해봤고요. 예. 지금 딱 저 빈칸을 봤을 때 그야말로 속내를 얘기해 보라면 예. 쌤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한테 그러더니 뭐 이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사전 투표 직전에 정말 예.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뭐 편의점 캔맥주를 사다가 극적으로 이제 밤사이에 이루어졌다. 저희가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아 드디어 단일화가 됐구나 예. 이런 소식을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대선 과정이 있었고 또 인수위원장을 했고 예. 또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했던 안철수 의원에게 심지어는 색깔론까지를 아. 씌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진복 수석의 그런 이야기들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어찌 보면 본인이 단일화를 위해서 했던 결단에 비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차곡차곡 마음에 담아뒀을 텐데 심지어 이제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진보나 보수 진영을 떠나서 안철수 의원에게 색깔로는 좀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모두가 예. 하셨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참았고 타이밍 뒤늦게 이제 뭐 한마디를 하고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아주 적시에 안타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모욕감 예. 또 지금 할 얘기들을 그대로 되갚아준 셈인데 예. 그렇게 나를 그 윤한연대 얘기했다고 그렇게 모욕 주고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지도부가 예.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뭐 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겉으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속내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봐 쌤통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종욱 변호사께요. 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 그래도 많은 분 알고서 듣고 계시니까 내년 총선 즈음에요.
안철수 의원의 지금 지역구, 아까도 이상 토크에서 잠깐 나왔거든요. 분당 갑인데 이거 공천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 이제 저 칸을 채우는 거 있잖아요. 예. 제 생각하고 이게 똑같은 답이 없어서. 예. 조금 이것도 먼저 한 말씀해 말씀 보시죠. 드리면.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저 아무 말 안 하면 이게 아무 일도 없다는 거는 반어법으로 보면 돼요. 이 말은 이게 부적절한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고한 거다. 옛날에 저 이진복 수석의 경고는 뭐냐면 예.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윤안 연대다. 그렇죠. 그 얘기를 이런 강조했어요. 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는 아니 대통령하고 일개 후보하고 어떻게 연대가 되느냐. 예. 이런 게 부적절한 말을 하니까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 안 했으면 청와대가 안 나섰을 텐데 너 부적절한 예. 말을 하니까 나섰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안철수 이번에 의원이 되돌려준 것도 예. 결국에 이진복 수석이 공천 개입 잘못을 했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걸 전제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천 개입 한 게 이게 부적절하다. 이런 일 안 했으면 나도 이게 비판 안 할 텐데 예. 왜 이렇게 개입했느냐. 이렇게 저는 그런 뜻으로 되돌려준 거다. 서로 이게 부적절한 걸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때는 청와대가 안철수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했고 이번에는 안철수 반대다. 의원이 볼 때 이진복 수석이 그 발언했다. 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비판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공천 문제는요. 예. 뭐 제가 보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게 김은혜 수석이 원래 자기 지금 지역 있단 아닙니까?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대통령실에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은혜 수석이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될 겁니다. 아, 그렇게 전망하세요? 거기 가서 이게 다시 내 지역이 옛날에 내가 했으니까 돌려달라. 이게 아. 도리상이나 여러 가지 이게 힘들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한 번 정도는 이게 기회를 더 줘야 되고요. 그 지역은 이게 김은혜 지금 수석이 욕심내면 안 되고 예.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죠.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일단 이 얘기가 사실은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를 하면서 이진복 정무수석까지 가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시각은 조금씩 갈리고 있습니다. 당사자 말대로 에이 그게 가능해? 라는 쪽과 무슨 소리야? 이거는 뭔가 수상하도 너무 수상해? 이런 쪽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 정수석 그때까지 못할걸요. 본인도 공천 걱정해야 될 판에 예. 무슨 공천 이야기를 실없는 이야기예요. 저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뭐 수십 명 내려온다 그러는 내려와 봐도 당신들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낮다. 이렇게 화살을 맞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뭐 공천을 거론해서 뭐 무슨 뭐 압박을 가한다, 딜을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태영호 의원 말이나 이진복 수석 말을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아, 예. 그 국민들은 누구나 지금 국민의힘의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누가 당 지도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이 어지간한 언론이나 기자들이나 또 뭐 무슨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막 고발도 하고 잘하잖아요. 예. 태영 의원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정무수석이 공천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실이 태영 의원을 고발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는. 네. 자, 윤경호 소장님. 뭐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당사는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의심하는 쪽도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처럼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상황에서 그런데요. 일단 그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아무래도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 얘기, 공천 걱정하게 되거든요. 혹시 공천을 의식한 자기 정치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런 불안감의 발로다. 예.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진복 정무수석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 게 예. 저기는 뭐 정무수석이라고 거창하게 붙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비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비서가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은 하지만 예. 저런 주변에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언행이나 꼬투리를 잡혔다는 건 그건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당연히 국민의힘 내의 구성원들에게 읽히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간에 그런 소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1년 남은 상황에서 용산이나 아니면 용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 주로 윤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을 몇 명 정도 징발을 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더라. 예. 이런 근거가 있든 없든 얘기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저런 얘기가 딱 거기 하나 더해지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그런 얘기에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뭐 그런 거예요.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이진복 수석이나 강력히 부인했어요. 저런 걸 보면서 이 꿩이라는 동물을 또 생각했습니다. 꿩은요, 지가 궁지에 몰리면 일단 지 대가리를 어딘가에 쳐박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게 몸을 숨긴 걸로 생각하고 지가 한 행동으로부터 다른 동물들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지를 쳐다보지 않는 걸로 착각을 해요. 지금 영락없이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이진복 수석이 저렇게 부인하고 손사래를 치는 거 저게 이 상식을 갖고 보는 분들은 과연 저 거짓이구나라고 얘기할까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에 들어있는 얘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얘기를 지어낸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지어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결국 공천을 둘러싼 이 각자 도생이 앞으로 굉장히 치열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심의 시선은 존재하는 거고 당내에서도 약간 시선이 갈리고 있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화면으로 좀 전해드리죠. 엄격히 말하면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잡혔는데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이겁니다.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취소됐어요. 어제 밤에 갑자기. 왜일까입니다. 왜일까. 여기 보면 취소된 다음에 무슨 일정이 있어서 그렇다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거예요.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쓰인 걸까? 아니면 당대표가 두 최고위원하고 만나는 게 이제 불편해진 건가? 아니면 회의 때 또는 회의 끝나고 이상한 소리를 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좀 더 보죠.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오늘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했어요. 일정상 불가능했다. 이게 일정이 오전 9시 한 40분부터 시작되는데 최고위원회 9시에 하게 되면 언제 거길 가냐? 그래서 취소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윤구찬 변호사. 이런 중요한 취소할 수 없는 어떤 외부 일정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좀 앞당겨서 회의하잖아요. 8시 반, 8시에 해도 되잖아요. 좀 1시간 일찍 나오세요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시간을 당기는 건 안 하고 그냥 아예 취소시켜버렸어요. 이거 혹시요.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예고 아니냐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김기현 대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본인의 일정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책위 의장 등이 최고위원 구성원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힘들었다 이 말이고 일각의 시각처럼 두 징계 이런 절차 때문에 취소했다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뭐 기자회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SNS도 있기 때문에 뭐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제 말은 일찌감치 하거나 아니면 이거 못하니까 오늘 오후에 하시죠라고 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하더라도 미리 그러면은 이번에 목요일 회의는 취소합니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거나 갑자기 전날 밤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그냥 막 갑자기 잡혔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최고들의 또 일정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위 취소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분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고 저기 최고위에 나와서 발언 자체를 막았다고 해서 말씀할 기회를 다 뺏을 수는 없는 거고. 아니면 이게 어떤 징계의 조짐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예컨대 뭐 분위기 때문에 나와서 어색하기 때문에 최고위 취소했다. 이것도 좀 원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 최고위를 취소한 거를 보면 이 하나를 보면 징계의 수위가 좀 강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말씀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걸 취소했다.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간 해석 같아요.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의 말씀에 공식적인 말씀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가 오늘 오전에 취소된 것은 다른 일정상 너무 바빠서다. 지금 이 설명인데 글쎄요. 많은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미묘하고 공교롭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고요. 다음은요. 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참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지적이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매일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와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는 우매성 정치 공세와 마쿠 작전, 가짜 뉴스는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저의 모든 신상도 탈탈 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약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 방식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으로 있지만 최고위원이 모두 발언하면서 누구 지시를 받거나 여기서 누구 눈치를 보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걸 좀 엉뚱한 방식으로 풀어낸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태영호 의원님을 향한 집단 린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공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친윤 실세라고 꼽히시는 이철구 사무총장도 이거 공감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태도는 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의 내용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였던 어떤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김유정 전 의원님. 어제 태영호 최고위원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당당함, 사실은 상황은 당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래요? 이 당당함의 배경 근거는 뭘까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과 기자회견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굴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진복 수석의 말이 정말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확신에 가깝게 좀 더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저렇게까지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근데 분명히 나한테 말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것과는 또 별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처음에는 태영호 의원의 이런 그 발언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안이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지금 점점 이 상황이 좀 커지고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지금 의혹에까지 이르르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김재원 최고의 그거보다 더 커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꼬꼬무처럼 그 지방의원 돈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동공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무슨 뭐 청년 보좌관 얘기도 나오고 이런 시기니까 계속해서 그냥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뭔가 하나씩 더 그 사건이 생겨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더 걱정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음성이 들어있는 녹음 파일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는데도 그거를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제 처음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아라고 그냥 안이하게 생각했던 지도부가 같이 윤리해서 병합심사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고요. 또 이게 실제로 사실이 아니려면은 이진복 수석이 그냥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화를 냈어야 되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공천 개입건으로 그때 수사를 맡고 기소했던 굉장히 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중앙지검장으로서 아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거는 진실 규명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은 이진복 수석 얘기로 그냥 나는 아니야 안 했어 이렇게 끝나고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는 그 보도가 되고 나서 복귀를 해보니까 일련의 굉장히 정부의 이 정권의 옹호적인 발언들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외교청사에 나온 얘기도 한일 관계 뭐 미래를 밝히는 그런 뭐 좋은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조차도 어리둥절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련의 상황들이 오히려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에게
중징계를 내리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선전포고의 장이 돼버려서 국민의힘이 더 지금 아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소정욱 변호사. 지금 앞서서 전해드린 영상도 있었고요. 화면도 있었는데 오늘 회의가 취소가 됐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태영호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게 어디 공감되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굉장히 쓴소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요. 만약에 이런 가운데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예를 들어 뭐 6개월, 1년 이런 중징계를 받을 거면 사실상적 공천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중징계가 나오면은. 불복해서 또 가처분 신청. 이준석 전 대표 사례처럼 가처분 신청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제 오늘 최고위 취소된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저는 이제 뭐 일정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결국 이제 두 분 최고위원한테 마이크를 안 주겠다. 말할 게 안 주겠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윤기찬 변호사하고 다른 설명을 하시네요, 지금. 중징계가 상당히 예상되지 않을까 이래 보이고요. 예. 그런데 중징계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요. 만약에 지금 유출된 녹취는 태영호 의원의 보좌진이 녹음한 걸 유출된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이 녹취록만 보면 제가 보기에 태영호 의원은 중징계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진복 수석이 하지도 않은 말을 그러니까 본인 설명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보좌진 다 모아놓고 예. 결국에 청와대 수석이 범죄자라는 거 아닙니까? 현행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거짓말을 보좌진한테 했다. 예. 이 자체는 이게 엄청난 저는 중징계 사유다. 지금 녹취록만 보면 예.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예. 근데 문제는요. 요즘 이게 녹취록이 전성시대입니다. 예. 이 말은 이제 저는 태영호 의원은 이진복 수석하고 이게 대화할 때 녹음을 안 했을까? 이런 게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요즘 이게 이준석 대표도 자동 녹음한다 그랬어요. 요즘 이게 제가 본 정치인은 자동 녹음 안 하는 정치를 저는 못 봤어요. 자, 만약에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과 통한 녹취록이 있다. 그 내용이 있다면 저는 이게 태영호 의원이 중징계 했을 때 혼자 그냥 죽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태영호 의원을 뭐 징계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뭐 그거는 이게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 거예요. 태영호 의원 혼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하고 대화한 게 녹음되게 들고 있다. 그럼 이게 이진복 수석이 진짜 공천 개입 말을 했다. 그냥 지금 또는 최고위 말을 했다.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럴 수도 자동 있지 녹음이 다 않을까. 되니 이렇다면 저는 이게 메가톤급 핵폭탄이 됩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이건 다른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대부분 국민의 관계자는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녹음을 태영호 보좌관만 하겠습니까? 예. 태영호 의원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할 때 녹음이 안 될까요? 이 녹음 내용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게 앞으로 되면 이게 메가톤급 핵폭탄이 되는 거죠. 태영호 의원이 그냥 징계당했을 때 뭐 가처분하고 이런 거는 별거 아니에요. 가처분해도 이게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정당 내부의 일은 법원이 개입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치적으로 내가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나도 내가 아는 걸 다 폭로하고 끝까지 가겠다. 이래 갔을 때는 저렇게 엄청난 파문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이런 내용으로 봅니다. 윤경호 소장님 마지막으로 상황이 이러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다른 시나리오를 좀 뭐 모릅니다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밖에서 무슨 민생 챙기고 이런 거 한다고 뭐 시리즈 발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은 지금 뭐 엉뚱하게 막 움직이고 어수선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총체적인 위기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밖에서 얼마나 싸늘하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위기가 터졌을 때는 그 위기 자체보다 위기에 대한 사후 수습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런 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미루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전환복이 되려면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전 처음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올 때 그 근거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혹시 태극기 부대라고 총칭이 됐던 일부 세력들, 그 세력들이 전화든 뭐든지 간에 격려나 아니면 응원 이런 것들을 한 건가. 또 하나는 지금 태영호 의원이 어찌됐든 강남 갑이라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역구의 구민들이 유권자들이 태영호 의원에게 아니 흔들리지 말고 떳떳하게 꿋꿋하게 계속 버티세요라고
밀어주는 건가.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여론을 보면 아마 신문 방송을 보는 분들 치고 태영 의원에게 그렇게 박수를 보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뻔히 알 거예요. 아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전 한 얘기가 예. 이미 지도부의 뜻일 것 같다. 아. 김기현 대표의 뜻일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진복 수석이 한마디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예. 뭐 거짓말을 태영 의원이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정말 입 밖에 내고 싶었을 텐데 참았는지 모른다라는 짐작이 갈 정도인데 예. 그 얘기는 대통령도 이미 그거에 대해서 아까 김유정 의원께서 대통령이 오히려 더 강하게 질책을 하고 강하게 뭔가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라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한 그 자체가 예. 이번 사태를 빨리 강력하게 매듭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예. 그리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위기에서 살아날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수선해요 지금. 여당 상황이 어수선합니다. 뭐 하나가 잦아드는가 싶으면 다시 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